너 이름이 지워진 걸 알면서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은호는 주민센터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구겨진 채로 자기 이름이 모니터에 뜨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서류 한 장 떼서 월세 연장하려고 나온 거였고, 순이 엄마 약국 영수증 정리도 좀 해드리고 강우 휴대폰 요금제도 바꿔주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한 거였죠. 그런데 창구 직원이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더니 딱 그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사람한테 이상하다고 말하기 직전에 공기가 먼저 굳는 그 표정이요. 지은호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손을 멈추고 입술을 한번 훑었어요. 그 작은 망설임이 은호한테는 꽤 길게 느껴졌죠. 그리고 직원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여기 기록상으로는 사망으로 조회가 되세요. 순간 은호는 웃을 뻔했어요. 사람이 당황하면 웃음이 먼저 나올 때 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요. 그런데 웃음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목구멍을 꽉 막아버리더라고요. 저 지금 여기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다시 확인해봤는데 주민등록 말소 처리로 되어 있고요. 사망신고 접수 날짜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는 말이 더 무서웠어요. 누군가가 은호를 서류로 죽여놓고 오래도록 아무 일도 아닌 얼굴로 살아왔다는 뜻이니까요. 은호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게 잘 안 됐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손끝은 차갑고 귀 안쪽이 울리는 것 같고 딱 그 느낌이었죠. 공황인지 분노인지 구분 안 되는 상태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어요? 직원 얼굴이 곤란해졌어요. 규정이라는 방패가 얼굴에 바로 걸리는 표정이요. 그건 절차가 필요해서요. 일단 가족관계 확인이. 가족이요? 은호는 그 단어에서 바로 걸렸어요. 가족. 법이 말하는 가족. 종이가 말하는 가족. 은호는 마음으로는 순이 엄마가 가족이었는데요. 지금 은호가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서류상 가족이란 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세상이 한 걸음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직원은 목소리를 낮추면서 덧붙였어요. 일단 경찰서에 상담이라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허위 신고면 범죄가 될 수 있어서요. 범죄라는 말이 나오자 은호는 이건 진짜구나 싶더라고요. 그냥 행정실수면 정정 신청하세요로 끝났을 텐데 경찰서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부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은호를 지웠다는 뜻이었죠. 밖으로 나왔는데 햇빛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길엔 사람들이 많고 다들 바쁘고 각자 살아있는 하루를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호는 나라에서 죽었다고 찍혀있는 사람이었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그 모순이 너무 커서 은호는 잠깐 발을 못 대겠더라고요. 제일 먼저 전화가 떠오른 건 순이 엄마였어요. 그런데 번호를 누르는 손이 멈칫했어요. 순이 엄마는 은호가 힘들어도 웃어주는 사람인데요. 이번 거는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엄마가 무너질까봐 겁났어요. 그럼에도 결국 눌렀어요. 이런 날은 혼자 버티면 진짜로 부러지거든요. 엄마 나 주민센터 갔다가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요. 순이 엄마는 늘 그렇듯이 먼저 웃어줬어요. 우리 딸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밥 먹었어? 은호는 그 다정함에 울컥했어요. 근데 울컥하면 말이 더 안 나오잖아요. 은호는 한참을 숨만 쉬다가 겨우 말했어요. 엄마 나 서류상으로 죽어있대요. 순이 엄마가 처음엔 못 알아듣는 척 웃었어요. 뭐가 죽어있어? 서류가 죽어있어? 은호가 아주 또박또박 다시 말했어요. 나 사망신고돼 있대요. 주민등록 말소래요. 그 순간 순이 엄마가 조용해졌어요. 순이 엄마는 놀라면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현실적인 질문부터 하는 사람이거든요. 은호야. 지금 어디야? 밖이에요. 경찰서 가야 한대요. 혼자 가지 마. 엄마가 갈게. 엄마 안 돼요. 엄마가 움직이면 강호도 움직이고 그럼 성희가 더 좋아해요. 성희라는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은호가 더 확신했어요. 그래요.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라 고성희의 일이에요. 41화에서 영나가 진석한테 폭발하던 모습, 42화에서 진석이 성희를 못 믿어서 뒷조사를 시작하던 움직임.
그 모든 게 결국 이런 식으로 사람을 조여오려는 성의의 본색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성의는 사람을 때려 눕히지 않아요. 사람을 불가능하게 만들죠. 서류로, 소문으로, 관계로요. 순이 엄마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그래. 그럼 엄마는 가게 지킬게. 근데 너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알았어요. 은호는 그 짧은 대답 뒤에 나 진짜 무서워라는 말을 붙이고 싶었는데요. 못했어요. 엄마를 더 무섭게 만들까 봐요. 경찰서에 가서 상담실에 앉자 형사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망신고 접수 날짜가 꽤 오래됐네요. 허위 신고면 처벌 대상이긴 한데 신고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당시에 접수된 서류 원본이 필요하고요. 은호가 묻고 싶은 건 단 하나였어요. 누가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신고인은 보통 가족이거든요. 친모나 친부 이런 경우가 많고요. 혹시 친모 성함 아세요? 은호는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말했어요. 고성희요. 형사가 펜 끝을 멈췄어요. 그 잠깐의 멈춤이 은호 가슴을 찔렀어요. 아, 이 이름은 여기서도 무게가 다르구나 그런 느낌. 힘 있는 사람의 이름은요. 시스템에서도 어딘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뤄지더라고요. 그때 지역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호는 바로 받았고 목소리가 좀 풀리더라고요. 순이 엄마한테는 못했던 말이 지역 앞에서는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은호야, 지금 어디야? 경찰서요. 왜? 은호는 숨을 한번 삼키고 가장 핵심만 말했어요. 나 사망신고돼 있대요. 지역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짧은 침묵인데 은호는 그 침묵 속에서 지역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느껴졌어요. 가만히 있어. 지금 내가 갈게. 오빠 오지 마요. 괜히. 위험하면 같이 위험해져. 너 혼자 위험한 건 싫어. 그 말이 은호를 흔들었어요. 흔들리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기대고 싶어서였죠. 지역이 도착했는데 얼굴이 살짝 창백하더라고요. 근데 은호 앞에 서자마자 숨을 고르고 일부러 밝게 말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 있을게. 은호는 그 말에 겨우 버티던 눈물이 뚝 떨어질 뻔했어요. 지역이 은호 손을 잡아보더니 놀란 표정이 됐고요.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너 지금 떨고 있잖아. 은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서워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워도 돼. 근데 도망치지는 말자. 오늘은 경찰서에서 나온 뒤 은호는 집에 가서 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상하게 집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서류상 죽은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그 집도 같이 유령집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은호는 지역이 오기 전까지 카페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라떼를 시켰는데 컵을 잡아도 손이 따뜻해지지 않더라고요. 뭘 마셔도 뭘 씹어도 감각이 안 들어오는 날 있잖아요. 내 몸이 아닌 느낌 그게 딱 그랬어요. 은호는 카페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얼굴은 분명 살아있는 얼굴인데 아까 들었던 단어가 자꾸 귀에 붙어 있었죠. 사망, 말소, 절차. 은호는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 진짜 살아있는데. 왜 내가 증명을 해야 해?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따라붙었어요. 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목소리는 성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은호의 두려움 같기도 했어요. 은호는 손바닥으로 세면대 끝을 꽉 잡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는데요.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게 무너지는 진동 같았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어떤 손님이 은호를 스쳐 지나가면서 하고 작게 말하더라고요. 은호는 그 어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혹시 나를 알아봤나? 혹시 죽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나? 은호 머릿속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죠. 사실 그 손님은 아무 의미 없이 놀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은호는 이제 모든 시선이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놀라면 그게 곧 내가 죽었다는 소문으로 번질 것 같고요. 성의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서류로 지우고 사람들 입으로 완성시키는 거. 지역이 도착하자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는데
다리가 힘이 없어서 휘청했어요. 지혁이 바로 팔을 잡아줬고요. 너 지금 몸도 마음도 다 넘어지려고 하는데요. 지혁이 그렇게 말했는데 은호는 그 말에 괜히 화가 났어요. 지혁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너무 맞는 말을 해서요. 은호는 울컥해서 말했어요. 그럼 오빠는요? 오빠도 자꾸 숨가쁘잖아요. 근데 오빠는 괜찮은 척 하잖아요. 지혁이 잠깐 멈칫했어요. 은호가 처음으로 지혁 약한 부분을 정면으로 찔렀거든요. 지혁은 바로 웃으려 했는데 웃음이 조금 늦었어요. 내 얘기는 나중에. 지금은 너부터. 나중에. 은호는 그 단어가 싫었어요. 인생에서 나중에는 자주 늦어서 못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은호는 그걸 겪어봤으니까요. 그런데도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싸움이 2개가 아니라 3개가 될까봐 겁났거든요. 은호는 자꾸 선택의 공포에 흔들렸어요. 무엇부터 살려야 할지 모르는 공포요. 그날 오후 은호는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 또 다른 기관을 들렀는데요. 거기서도 같은 말을 들었어요. 사망자 기록이라 진행이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미안한 표정을 짓는 건 알겠는데 은호는 그 미안함이 너무 화가 났어요. 미안해하면 뭐해요. 결과는 그대로잖아요. 은호는 결국 창구 앞에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금 제가 살아있잖아요. 제가 서 있어요. 지금 제 얼굴 보고도 시스템이 죽었다고 하면 저는 죽은 거예요? 담당자는 주위를 힐끗 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죄송하지만 절차가. 절차. 또 절차.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지혁이 은호 어깨를 잡고 바깥으로 데려나왔는데요. 은호는 밖에서 한참을 숨만 쉬었어요. 울면 지고 소리치면 성희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울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모욕감, 그 공포 그거 다 정상이고 내 잘못 아니야.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지혁은 계속 말했어요. 성희는 내가 창고에서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해. 내가 나 죽은 사람 만나봐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희는 이긴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화나도 돼. 무너질 것 같아도 돼. 근데 결론만은 내가 잡자. 결론이요?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거. 그 한 문장이 은호를 조금 붙들어줬어요. 단순한 말인데요. 은호는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너는 살아있다라고 누가 확신해주는 거요. 그날 저녁, 은호는 순이 엄마 가게로 가기 전에 병원에도 들렀어요. 혹시 의료 기록으로 생존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병원 창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접수 직원이 시스템을 보다가 하고 멈췄는데요. 은호는 가 이제는 트라우마가 됐더라고요. 환자분 여기 기록상으로. 은호가 먼저 말해버렸어요. 저 사망 처리돼 있죠. 직원이 당황해했어요. 은호가 너무 담담하게 말해서 더 당황하더라고요. 은호는 그 담담함이 사실은 포기처럼 들릴까봐 급히 덧붙였어요. 근데 저 지금 살아있고요. 지금 치료 기록도 있고요. 검사 기록도 있잖아요. 그거 증거로 쓸 수 있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확실히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였어요. 은호는 그 차이를 알아챘죠. 확실한 건 없고 할 수 있는 것만 늘어나는 싸움. 그게 이 싸움이었어요. 자료를 떼어 나오는데 은호 손이 계속 떨렸어요. 종이를 쥐고 있으면 살아있다는 증거를 쥔 것 같아서 조금 안심되다가도 동시에 내 존재가 종이 몇 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이 울렁거렸어요. 은호는 그 모순 속에서 계속 흔들렸어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날도 있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은호는 집에 들어가기 무서워졌어요. 순이 엄마랑 강호가 얼굴 보면 바로 눈치챌 텐데 그러면 강호가 폭발할 게 뻔하거든요. 강호는 누나 일에는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지금은 눈이 돌아가면 성희가 제일 좋아할 상황이에요. 성희는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튀는 순간 그걸 증거처럼 이용하는 사람이니까요. 결국 지혁이 말했어요. 가게부터 가자. 내가 강호 잡을게. 가게 문을 열자마자 순이 엄마가 은호 얼굴을 보고 바로 알더라고요.
엄마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 새끼 얼굴빛이 달라지면 이유 몰라도 알아요. 우리 딸 왜 이렇게 하얘? 밥은 먹었어? 못 먹었어요. 순이 엄마는 큰일이 있어도 밥부터 차리려고 했고요. 그게 너무 엄마 같아서 은호는 또 울컥했어요. 강호는 뒤에서 듣다가 결국 폭발했어요. 사망신고. 그게 말이 돼요? 누나가 여기 있는데. 강호는 의자를 발로 차려다가 멈췄고 주먹이 덜덜 떨렸어요. 그 여자 어디 있어요? 내가 가서. 순이 엄마가 단호하게 잡았어요. 강호야. 지금은 너 나가면 안 돼. 엄마. 누나가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데 나 가만히 있어요? 순이 엄마 눈이 빨개졌어요.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그 모든 감정이 섞인 눈이었죠. 너 나가서 한 대 치면 그 사람은 바로 피해자가 돼. 그러면 은호가 더 위험해져. 엄마는 너희가 살아있어야 해. 살아있어야 해. 은호는 그 말이 심장에 박혔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은호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싸웠는데 엄마는 그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성희가 직접 왔어요. 가게 앞에 낯선 차가 서 있고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문이 열리자 성희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요. 그게 성희의 공포였어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안녕하는 얼굴. 안녕하세요. 여기 은호 씨 어머님이시죠? 순이 엄마가 앞을 막았어요. 순이 엄마는 겁이 나도 자식 앞에서는 뒤로 안 가요. 누구세요? 성희가 은호를 보며 웃었어요. 은호야. 엄마 왔다. 그 엄마라는 단어에 순이 엄마가 바로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누가 당신을 엄마라고 해요? 내 딸은 내가 키웠어요. 성희가 아주 잠깐 움찔했는데 바로 웃음으로 덮었어요. 피는 못 속여요. 그리고 은호야 나랑 거래하자. 은호가 바로 물었어요. 또 거래요? 성희는 숨도 안 쉬고 칼을 던졌어요. 사망신고 정정하고 싶지? 그럼 우진이를 내 앞에 데려와. 그러면 너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돼. 은호 속이 뒤집혔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성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 모욕감이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순이 엄마 손이 은호 손을 꽉 잡았고 그 손이 떨렸어요. 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아주 또박또박 말했어요. 안 해요. 성희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내가? 하는 표정이었죠. 너 지금 내 가족들 지키고 싶으면 거래하면 우리 가족이 더 위험해져요. 거래하면 당신이 우리 목줄 잡을 거잖아요. 나 그거 못해요. 성희 입꼬리가 굳었어요. 성희가 제일 싫어하는 건 자기 계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거든요. 성희는 잠깐 웃더니 정말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선택했네. 그럼 너도 잃어봐. 성희는 뒤도 안 보고 나갔어요. 뒤도 안 보고 나가는 사람은요, 이미 다음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날 밤 은호는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사망자라는 문장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순이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혁은 옆에 앉아 말없이 같이 밤을 버텨줬고요. 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오빠 나 잘하고 있는 거죠? 지혁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잘하고 있어. 너 지금 내 삶을 되찾는 중이잖아. 그 말이 은호 안에 작은 불씨처럼 들어왔는데요. 불씨가 생기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강호였어요. 은호가 받자마자 강호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숨이 가쁘고 말이 끊기고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누나. 강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강호가 울먹였어요. 엄마가 없어. 은호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없어? 강호가 다급하게 쏟아냈어요. 가게에 어떤 여자 왔어. 엄마랑 얘기 좀 하자고. 엄마가 나보고 안으로 들어가라 했어. 문 닫으라고. 나는 창문 사이로 봤는데 엄마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 여자가 엄마 팔 잡고 차에 태웠어. 누나, 엄마가 나한테 눈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 나나 어떡해. 하지 말라는 눈빛. 순이 엄마가 강호를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말린 거죠.
그 장면이 은호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니까 숨이 안 쉬어졌어요. 거래를 거절한 대가가 엄마 납치라니요. 성인은 진짜로 대가를 바로 치르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은호는 소리를 질렀어요. 강호야, 지금 경찰 불러. 바로. 차 번호 봤어? 어떤 차야? 강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번호 내가 봤는데 손이 떨려서 기억이. 강호 목소리엔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라는. 은호는 그게 더 아팠어요. 강호야, 내 잘못 아니야. 지금은 너 안전한 데 있어. 경찰 오면 CCTV부터 확인해. 나 지금 갈게. 전화를 끊는 손이 떨렸어요. 은호는 지역을 받고 지역은 이미 차 키를 잡고 있었어요. 눈빛이 이건 전쟁이야로 바뀐 상태였죠. 납치 신고가 접수된 뒤부터 시간이 이상하게 늘어졌어요. 초 단위로는 빨리 가는데 마음속 시간은 끈적하게 붙어서 안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경찰이 CCTV를 보며 여기서 우회했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은호는 속으로 그 우회하는 동안 엄마가 울고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해버렸어요. 생각이 그쪽으로 튀면 다시 현실로 끌어오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은호는 자기 머릿속에 규칙을 만들었어요. 상상은 나중에, 지금은 행동. 그 규칙을 붙잡고 숨을 쉬었죠. 편의점 CCTV에는 차 뒷모습이 잠깐 찍혔는데 번호판이 반쯤 가려져 있었어요. 경찰이 이건 고의로 가린 것 같네요 라고 말하자 강호가 바로 주먹을 벽에 쳤어요. 그럼 준비한 거잖아요. 그 여자 준비했잖아요. 강호 손이 빨갛게 부어오르는데도 강호는 아픈지도 모르더라고요. 죄책감이 더 아프니까요. 은호는 강호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강호야, 너 다치면 엄마가 더 아파해. 강호가 눈물 섞인 웃음을 내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누나, 엄마가 나 대신 나가게 했어. 엄마가 나 살리려고. 그 말이 은호 가슴을 훅 찔렀어요. 엄마는 늘 그랬죠. 자기를 희생해서 자식을 살리는 사람. 그런데 그 희생을 자식이 알게 되는 순간 자식은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야 해요. 은호는 강호를 그 죄책감에서라도 꺼내고 싶었어요. 엄마는 그 선택 후회 안 할 거야. 엄마는 우리가 살아있길 바라니까. 근데 누나는 서류로 죽었잖아. 강호가 툭 던진 말이 은호를 또 흔들었어요. 살아있길 바란다는 말이 서류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느낌. 은호는 잠깐 입술을 깨물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때 지역이 경찰에게 물었어요. 주변 상가 블랙박스나 택시 기록도 조회 가능하죠? 시간대가 좁으니까.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지역은 진짜로 주변 가게들을 뛰어다니며 블랙박스를 부탁했어요.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역이 옆에서 이렇게 띄워주는 게 너무 고맙지만 동시에 지역이 무너질까봐 무섭기도 했거든요. 지역은 잠깐 뛰고 나면 숨을 고르고 그 숨을 고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은호는 그걸 일부러 못 본 척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오빠 아픈 것까지 들어오면 은호가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성재가 가게로 왔어요. 성재는 42화 내내 자기 안에서 흔들리던 사람인데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속은 이미 갈라져 있는 얼굴이었어요. 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강호는 본능적으로 성재를 노려봤어요. 당신네 집 사람이 우리 엄마 데려갔잖아. 성재가 한참을 서 있다가 낮게 말했어요. 미안해. 그 사과가 더 화를 돋웠어요. 강호는 사과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를 돌려받고 싶은 거였거든요. 미안하면 지금 당장 그 여자 불러서 돌려보내. 왜 당신들은 늘 미안만 해.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성재도 알고 있었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강호에게는 재벌 편으로 보일 거라는 걸요. 성재는 은호 쪽을 바라봤어요. 은호 눈이 충혈돼 있었고 눈밑이 다 꺼져 있었어요. 성재는 더 낮게 말했어요. 나 엄마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난 아직도 무서워. 뭐가 무서워요? 은호가 물었어요. 은호는 성재를 탓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성재가 가진 힘을 부러워하고 그 힘이 아무데도 쓰이지 않는 게 더 미웠어요.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말투가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성재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무너지는 게 무서워. 엄마가 진짜 괴물이 되는 게 무서워. 그리고 내가 그 괴물을 만든 쪽일까봐 무서워.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고백처럼 들렸어요. 은호는 그 고백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너희 집은 무너질까봐 무섭고 우리 집은 지금 납치인데. 비교가 올라왔고 은호는 그 비교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은호가 아주 짧게 말했어요. 지금은 무서워할 때 아니에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게. 엄마가 숨는 곳, 엄마가 사람 움직일 때 쓰는 루트 내가 아는 만큼 다 말할게. 아버지도 이미 엄마를 의심하고 있어. 그 말이 나오자 가게 공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직 믿음은 없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성재는 진석이 이미 성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성희가 최근에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 그리고 성희가 별장이라는 말을 흘린 적이 있다는 것까지 말해줬어요. 은호는 그 말들을 들으며 성희가 납치가 들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들켜도 뒤집을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 그 자신감이 성희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새벽, 은호는 결국 성희와 다시 통화하게 됐어요. 성희가 직접 걸어온 게 아니라 은호가 일부러 걸었어요. 무모한 짓인 거 알면서도 은호는 성희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람은 공포가 커지면 이상한 방식으로 안심을 찾기도 해요. 왜 또 전화했니? 성희 목소리는 여유 있었어요. 은호는 그 여유가 미치도록 싫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 들려줘요. 성희가 웃었어요. 너 지금 협상하려고? 귀엽다. 협상 아니에요. 확인이에요. 우리 엄마가 살아있는지. 성희가 잠깐 침묵하더니 아주 낮게 말했어요. 살아있어. 아직. 그 단어가 은호를 찔렀어요. 아직이라는 말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은호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혀끝을 깨물었어요. 원하는 게 뭐예요? 우진 데려가면 엄마 놓아요? 성희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도 알잖아. 내가 원하는 건 우진이 안전이야. 너희 같은 애들은 우진이 안전을 위협해. 그러니까 내가 우진을 내 손에 다시 올려줘야 해. 성희는 우진을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처럼 말했어요. 은호는 그 말에 역겨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역겨움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도 올라오더라고요. 우진도 결국 엄마에게서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은호가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왜 그런 사람 됐어요? 성희가 웃었어요. 이번엔 비웃음이었죠. 세상은 약한 엄마를 안 봐줘. 약하면 자식도 뺏겨. 내가 약해지면 우진이도 끝이야. 그 말은 성희의 자기 합리화였어요. 근데 그 합리화 속에 진짜 공포가 섞여 있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성희는 자기 공포를 남한테 떠넘기는 사람이었고요. 은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 엄마는 약해도 나를 안 뺏겼어요. 나를 지켰어요. 성희가 잠깐 멈칫했어요. 성희는 사랑으로 지키는 엄마라는 개념을 이해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더 부서요. 자기가 모르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게 불안하니까요. 성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감상은 집어치워. 내일까지야. 내일까지 우진을 데려와. 아니면 너희 엄마는 내가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야. 통화가 끊겼어요. 그 말이 은호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내일까지. 데드라인. 성희는 늘 데드라인을 줘요. 사람을 압박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고요. 은호는 그걸 아는데도 심장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심장은 지금 당장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은호는 그날 우진을 찾으러 갈까 하는 유혹에 휩쓸렸어요. 우진을 데려가면 엄마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지혁이 은호 얼굴을 보고 알아챘어요. 너 지금 흔들리고 있지?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할 힘도 없었어요. 오빠, 나 엄마 살리고 싶어요. 그냥 살리고 싶어요. 지혁이 은호를 보며 말했어요. 그 마음은 맞아. 근데 우진을 데려가면 엄마는 일단 돌아올 수 있어도 너는 평생 성희 소나기에서 못 빠져나와.
성희는 한 번 이긴 상대는 계속 밟아. 은호는 그 말이 너무 맞아서 더 울었어요. 맞는 말은요, 가끔 사람을 더 아프게 하거든요. 은호는 울면서도 말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엄마가 죽으면 나는 그 다음에 무슨 원칙을 지켜요? 그때 순이 엄마가 떠올랐어요. 납치되기 전에 은호에게 늘 하던 말. 너는 살아있어야 해. 그 말의 진짜 의미는요, 원칙이 아니라 삶이에요. 순이 엄마는 원칙을 지키라고 은호를 키운 게 아니라 은호가 살아남길 바랐던 거죠. 은호는 그걸 떠올리자 더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원칙보다 자식을 택할 사람인데 은호는 원칙을 택하느라 엄마를 잃을까 봐요. 그때 성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진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 강호가 성재를 노려봤어요. 뭐? 성재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엄마가 숨긴 곳이 있어. 근데 그곳에 우진을 데려가면 엄마는 우진을 다시 가두려고 할 거야. 우진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성재 말이 사실이라면 우진도 지금 자유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은호는 또 선택의 갈림길에 섰어요. 엄마를 살리기 위해 우진을 넘기는 선택, 아니면 엄마를 위험에 두고 우진을 지키는 선택. 이런 선택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은호는 결국 결심을 내렸어요. 성희가 준 데드라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요. 협박에 끌려가면 성희가 판을 잡아요. 은호는 판을 뒤집어야 했어요. 그러려면 증거와 시간, 그리고 긴급 진입 명분이 필요했죠. 그래서 은호는 일부러 성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밤 9시. 우진 데려갈게요. 장소 보내요. 가짜 약속이었어요. 성희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 움직임을 잡아내려고요. 은호는 이 문자를 보내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그 사이 더 다칠까봐. 하지만 지금은 싸움의 방식이 바뀌어야 했어요. 감정으로 달려들면 성희가 이겨요. 냉정해져야 했죠. 그런데 냉정해지는 건 사랑 많은 사람한테는 진짜 고문이에요. 성희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장소는 내가 정해. 너 혼자 와. 경찰 데려오면 엄마는 끝. 그 답장을 보는 순간 은호 속이 뒤집혔어요. 성희는 끝까지 혼자 오라고 해요. 사람을 고립시키는 게 제일 쉬운 조종이니까요. 은호는 숨을 고르고 경찰에게 이 메시지를 넘겼어요. 경찰은 이건 협박이고 납치범이 연락해온 증거라고 판단했어요. 드디어 명분이 생겼죠. 그날 밤 경찰은 은호를 미끼로 쓰려고 했고 은호는 그게 싫었어요. 내가 또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은호는 또 생각했어요. 지금은 내 감정보다 엄마가 우선이야. 이 생각이 은호를 움직였어요. 약속 장소는 도심 외곽의 한적한 도로였어요. 은호는 차 안에서 심장이 너무 뛰어서 숨이 잘 안 쉬어졌는데요. 지혁이 운전대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어요. 지혁도 무서운 거죠. 지혁은 무서워도 티를 안 내는 사람인데 손이 말해주더라고요. 은호야, 내가 혼자 가는 건 아니야. 우리는 뒤에 있어. 경찰도 있어.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마음은 여전히 혼자였어요. 납치범이 요구하는 건 늘 너 혼자니까요. 은호는 차 문을 열고 내리면서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엄마가 살아있어야 해. 엄마가 살아있어야 해. 그때 어둠 속에서 차 한 대가 다가왔고 창문이 내려가며 성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왔다. 은호는 그 한 단어에 무릎이 풀릴 것 같았어요. 성희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어요. 성희는 늘 그래요.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사람을 움직이죠. 우진은? 성희가 묻자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먼저 우리 엄마 보여줘요. 성희가 웃었어요. 너 똑똑해졌네. 근데 똑똑한 애들은 더 많이 잃더라. 그 말과 함께 뒤쪽 차문이 조금 열리더니 순이 엄마가 잠깐 보였어요. 손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요. 순이 엄마 눈이 은호를 보자마자 확 커졌어요. 순이 엄마가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요. 하지 말라는 눈이었어요. 나 때문에 우진 넘기지 말라는 눈이요. 그 눈이 은호를 찢었어요. 엄마는 지금도 자식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기 몸이 묶여 있는데도요. 은호는 그 순간 성희가 진짜로 잔인하다고 느꼈어요. 엄마의 사랑을 협박도구로 쓰는 것.
그게 인간이 할 짓인가 싶었죠. 성희가 차 안에서 말했어요. 선택해. 우진 내놔. 그럼 엄마 돌려줘. 은호는 입술을 깨물다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나는 우진 안 데려왔어요. 성희 얼굴이 보이진 않았는데 차 안 공기가 확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성희가 처음으로 당황한 느낌이었죠. 뭐? 그 순간 은호가 소리쳤어요. 경찰. 지금. 약속된 신호였어요. 사방에서 경찰차가 들어오고 사이렌이 울리고 성희 차를 포위했어요. 성희가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고요. 순이 엄마가 차 안에서 몸부림쳤어요. 은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발 엄마 다치지 마. 제발. 성희 차가 도망치려 했는데 막혔어요. 경호원 같은 남자들이 뛰쳐나오려 했고 경찰이 제압했죠. 그 와중에 누군가가 차 안에서 순이 엄마를 끌어내리려 했는데 지혁이 그걸 보고 달려들었어요. 지혁이 한순간 너무 빠르게 뛰어서 은호는 오빠 하고 부르기도 전에 지혁이 차 문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혁이 휘청했어요. 얼굴이 순간적으로 새하얘졌고 손이 떨렸어요. 지혁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버텼고요. 은호는 그걸 봤는데도 지금은 엄마부터였어요. 은호는 순이 엄마에게 달려가 테이프를 떼어냈어요. 순이 엄마가 테이프가 떨어지자마자 울음을 터뜨릴 줄 알았죠. 그런데 순이 엄마는 울지 않았어요. 순이 엄마는 은호 얼굴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마시고 딱 한마디 했어요. 은호야, 너 잘했어. 그 말에 은호가 그제야 무너졌어요. 무릎이 풀리고 눈물이 터지고 숨이 끊기고 살았다가 아니라 버텼다라는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은호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손이 묶여 있었는데도 어깨로 은호를 감싸려 애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더 슬퍼서 은호는 더 울었어요. 성희는 멀리서 경찰에게 둘러싸인 채로도 끝까지 은호를 쳐다봤어요. 성희 눈빛은 내가 졌다가 아니라 아직 안 끝났다였어요. 성희는 경찰 앞에서도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더 섬뜩했죠. 성희가 은호에게 소리치듯 말했어요. 너 이겼다고 생각해? 너는 아직도 죽은 사람이야. 그 말이 은호 가슴을 또 찔렀어요. 맞아요. 엄마는 구했는데 은호는 여전히 서류상 죽은 사람이었죠. 성희는 그걸 잊지 않고 찔러요. 사람을 살려놓고 다른 칼로 다시 찌르는 거죠. 순이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성희를 노려봤어요. 순이 엄마는 약한 사람이 아닌데요. 다만 싸움의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순이 엄마는 성희에게 소리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내 딸은 살아있어. 내가 뭐라고 해도 살아있어. 그 한 문장이 은호를 다시 세웠어요. 종이가 인정하지 않아도 엄마가 인정하면 은호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끝은 아니었어요. 경찰이 성희를 바로 잡아넣을 수 있을지, 변호사가 붙으면 어떻게 될지, 성희가 나는 납치 아니고 보호라고 우길지 현실은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은호는 알았어요. 오늘은 첫 승리일 뿐이고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혁이 조용히 창문을 내리고 숨을 길게 쉬었어요. 은호는 그 숨이 너무 이상해서 물었어요. 오빠 아까 왜 그렇게? 지혁이 손을 내저었어요. 그냥 순간 어지러웠어. 그냥이 아니잖아요. 은호가 그렇게 말하자 지혁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슬펐어요. 너 지금 엄마 구했잖아. 오늘은 오늘만은 그걸로 끝내자. 은호는 그 말이 지혁의 도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은호는 지혁을 추궁할 힘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오늘은 너무 많았거든요. 엄마도 강호도 그리고 지혁도요. 그날 밤 순이 엄마는 손목 자국을 보며도 웃었어요. 웃으려고 노력했죠. 강호는 방에서 혼자 울었고요. 은호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자꾸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중얼거렸어요. 웃기죠.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을 들으면 오히려 숫자를 외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고요. 은호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는다. 그리고 성희는 내가 끝까지 끌어내린다. 그 다짐이 끝나기도 전에 성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내 얘기 듣고 조사팀 더 붙였어. 근데 엄마가 남긴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 책상에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 거기에 진짜 불일치라고 적혀 있었어. 은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또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은호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진짜로 끝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음 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